필라델피아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16의 제이슨 스위니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즐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제이슨이 정말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제이슨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일명 태평한 10대였다고 하는데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고 1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아빠 건설업을 도와 목공 기술을 배우며 일찍 자신의 길을 닦고 있었죠. 아버지 돕는 일이 쉽지 않을 법도 한데 아버지 일도 돕고 배우는 것을 즐겼다고 하네요. 한창 말썽 부릴 수도 있는 나이지만 큰 말썽 없이 삶을 살아갔고 엄마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제이슨의 친구들이 걱정됐습니다. 친구들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하다 보니 그것에 휩쓸려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늘 걱정이 됐죠. 그 중에 가장 걱정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에드워드 배지그 주니어, 일명 에디가 가장 신경 쓰이는 친구였고 실제로 제이슨에게 에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조심하길 바란 것이죠. 에디도 어릴 때는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아이였지만 점점 자라면서 말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점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여전히 에디와 어울리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래 내 아들 제이슨이 잘하겠지 하고 아들을 믿었습니다. 5월 29일 제이슨은 얼마 전부터 사귀게 된 여자친구인 저스티나 몰리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이슨은 저스티나를 엄마에게 소개하면서 막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착한지 모르겠다며 들떠서 엄마에게 설명해줬죠. 저스티나가 좋다고 말하며 웃는 아들의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5월 30일 4시경 제이슨은 저스티나를 만나러 집을 나섰습니다. 델라웨어강 근처에 일명 트레일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저스티나가 제이슨을 불러냈죠.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가자며 제이슨을 불러낸 것입니다. 제이슨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저 저스티나가 좋았고 데이트한다는 생각에 즐겁게 나갔습니다. 저스티나의 악의적인 계획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저스티나에겐 제이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스티나는 어여쁘고 순진하기만 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약물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던 상태였고 지금 만남도 제이슨이 좋아서 불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스티나는 제이슨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틈도 없이 어디선가 4학년 때부터 베프인 엄마가 그렇게 주의를 줬던 에드워드 배지그 주니어와 도미닉 코이와 니콜라스 코이아가 나타났습니다. 제이슨은 이 상황에 당황했죠. 그런 제이슨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손에는 손도끼, 망치,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제이슨에게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세 사람이 경찰에게 밝히길 제이슨이 울며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은 것이죠. 이후 그들은 단체로 포옹을 했습니다. 마치 해냈다, 만족스럽다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제이슨의 주머니에서 $500를 빼앗고 나눠 가진 후 현장을 떠납니다. 세 사람은 그 돈으로 불법 약물을 구입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토요일 한 무리의 10대들이 인근 지역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트레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오후 2시경 피로 덮인 뼈를 발견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10대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죠. 시신은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는데 얼굴 왼쪽 광대뼈 일부분을 빼곤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 실종 신고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몇 시간 전 아들의 실종 신고를 넣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이슨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시신에서 발견된 살해당하기 이전에 생겼던 손의 상처가 목공일을 하다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아버지 폴에게 연락했고 발견된 시신이 있는데 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신원 확인을 위해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일지도 모르는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고 곤란해하던 차 손가락 상처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엄마로부터 아들이 금요일 오후 4시쯤 집을 떠났고 여자친구 저스티나 몰리를 만나러 나갔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저스티나를 불러 제이슨이 죽었다고 알렸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며 그녀는 자신은 금요일 오후 제이슨을 본 게 마지막이며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제이슨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파티 멤버인 에디, 도미닉, 니콜라스를 불러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이슨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누군가 그를 해칠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은 친구를 잃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한 의심이 시작됐죠. 신문을 받은 뒤 그들은 풀려났고 니콜라스와 에디가 제이슨의 집 밖에서 발견됩니다. 제이슨의 여동생과 아버지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들은 제이슨의 사망 소식에 슬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은 충분히 수상할 만했고 제이슨의 가족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저스티나가 가장 먼저 범행에 자백을 하기로 했는데 거래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변호사는 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스티나는 우울증에 약물 중독,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저스티나가 성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급 살인 거래로 다른 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자신은 제이슨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으며 제이슨에게 육체적 진도를 나가는 것을 빌미로 숲으로 유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돈만 훔치는 거였어요. 근데 상황이 악화됐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주장했죠. 저스티나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었는데 저스티나가 감옥에서 도미닉에게 보낸 편지가 밝혀지며 이것은 그녀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도미닉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는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먹이로 삼아 살아남는 냉혈한 죽음을 숭배하는 X입니다. 라고 보냈으며 나는 유죄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곳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난 여전히 회상을 즐겨.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찰에게 그녀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저스티나를 시작으로 나머지 세 사람도 순차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역시 빨리 죄를 인정했는데 내가 먼저 제이슨을 때렸어요. 제이슨이 초반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는데 나를 보며 그만하라고 피가 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멈추지 않았죠. 에드워드는 자신이 제이슨을 가장 먼저 때림으로 저스티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돌을 썼는지, 어떻게 반복적으로 때렸는지 설명했죠. 그러며 저스티나 역시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 저스티나가 제이슨을 유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살해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미닉은 망치를 들었었죠. 그 역시 죄를 인정했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만족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워드와 니콜라스 도미닉 형제의 변호사들은 2급 살인이 아닌 3급 살인으로 그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백한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성인으로서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찰은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도미닉 같은 경우 사형을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18세 미만은 사형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미닉은 18세 생일을 2주 남겨둔 상태였죠. 세 사람 다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스티나는 17년에서 35년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12월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네요. 이 네 사람이 더 소름 끼치는 게 그들은 찰스 맨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벌일 범행에 대해서 도취되어 비틀즈의 헬터 스켈터를 무려 40번이나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슨 숭고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말이죠. 제이슨의 부모님은 절대로 돈 때문일 일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생명은 소중하다. 누군가 너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면 그냥 줘버려라. 그건 다시 구하면 되는 거지만 네 인생은 그렇지 않으니 줘버리라고 늘 말했었기 때문에 제이슨으로부터 돈을 얻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돈보다는 네 사람이 제이슨 스위니를 질투해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성격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고 착하고 배려심 넘치고 부모님과 사이도 좋고 올바르게 자란 데다 일자리까지 확실해서 돈을 벌며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스티나 같은 경우는 10살 때 불법 담배를 폈고 그걸 시작으로 불법 약물에 손을 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지만 병원에서 꺼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엄마를 협박해 병원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나오죠.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저스티나가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시도로 남자들을 만나고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나 니콜라스, 도미닉도 저스티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과 너무 다른 제이슨을 질투해 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쁘고 어릴 때부터 약물을 복용해와서 뇌가 망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이슨은 그저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 네 사람은 그저 치졸하고 비겁하고 뒤틀린 질투로 친한 친구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네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제이슨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